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특히 이제 스님이 안박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스님이 부문하시는 거예요. 안박. 제일 초보가 모르는 게 안박밖에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상이라고 할 때는 그래 그나마 안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그 화를 나게 하는 저 사람은 이 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을 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얘기한 거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화를 일으키게 했어. 근데 그분은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가 나게 한 그 감정이나 뭐, 이제 일어나는 생각,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생각들이 막 자꾸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화가 더 나니까, 네. 감도 질렀다가, 또 지르면서도 생각이 또 다른 사람이 듣는가도, 네. 이게 또 막 알게 되고, 그래, 좀 들어도 된다 이래 싶어. 또 감도 좀 더 지르다가, 또 설명도 막 하다가, 그러면서 같은, 이제 이 다른 대상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 늘 하던 행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을 딱 하는 순간 그 전에 했던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또 야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이제 화학이 안에 올라오면서 이게 가음을 좀 지르겠다는 생각이 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 지르면서 이제 제압을 일단 했죠. 뭐 이제 자기가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난 뒤에 막 생각들이 올라오고 또 막 했지만 또 내대로 그 생각을 해결하려고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좀 가라앉았고 뭐 내 또 이렇게 성을 안 내도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면서 그 다음날 또 경영하는데 또 그 생각이 올라오면서 이제 또 어떻게 해결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또 생각 하다가 아마 이제 그냥 본문을 통해서 그런 걸로 막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내가 빠지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딱 끊어버리니까 알아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까지 본문 드는 거나 그래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결국에 지 선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결론이 그 다음날 돼서야 일어나니까 이제 조용해지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쟤는 제 플랜대로 그냥 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뭐 옆에 있는 다른 상대 대사하고도 일어나고 근데 항상 딱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확 바꾸고 1차적으로 바꾸고 막 하면서 생각이 막 부르기 나는 똑같은 생각들이 그렇게 하다가 뭐 이제 본문 들으는 게 생각나죠. 이거는 마음이잖아, 뭐 대상이잖아. 이러면서 옛날보다는 시간이 단축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뭐 1시간 30분 아니면 1시간 내가 완전히 없어. 그 다음 오후 내가 그래 탁 빠져드는데 보는 순간 저래가 좀 풀어서 더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선을 좀 더 내서 저 사람 눈치를 보내 그러면 조금 더 성을 내볼까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이것들이 너무 반복이 되니까 수행을 해서 조금 나아지는 이게 좀 나아진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 생각이 늘 분수가 좀 늘어났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 보는 게 내가 수행을 마음의 힘이 좋아져서 보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일단 안쪽을 보는 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예요. 상황이 바깥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냥 막 일어나는 대로, 그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죠? 내가 또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수행 정보로 섞어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일단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 어떻게 이해하고 볼 것이냐, 이는 어디 있어요? 그 계속 여기서 마음을 보라고 이제 그 마음을 보라고 하는데 알고를 하라 하는데 이제 이제 저는 지금 알고 하는 순간 이게 긴장이 확 되거든요. 이게 좀 잘못된 이 수행 습관이 들어가지고 병적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확 또 한 느낌 쪽으로 또 쏠리다가 쏠리면서도 소리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느낌이나 그런 것도 같이 들어오는데 그게 계속 그냥 반복되는 그냥 고선에서 그게 반복이 되는. 긴장을 왜 한다고 마음이 이해해요? 왜 보살님이 그렇게 내가 수행하는데 긴장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제가 좀 이렇게 제처럼 옛날에 순복이 하고 이럴 때 이게 처음에 습관이 그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제 신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마비적인 부분이 조금 있지만 살도 없고 뭐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힘을 자꾸 쓰는. 수행하는데 힘이 들어가는 습이 생긴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보살님하고는 처음 인터뷰했으니까 스님 배경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일 쉬운 거는 일단 내가 뭔가 안에서 일어난다는 게 이해는 됐어요. 그렇죠? 본다는 게 뭔지. 그럼 그 중에 우선순위를 잘 보세요. 우선순위는 보살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괴로운 것부터 없앤다. 근데 괴롭다고 없앨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알죠? 그죠? 그러면 괴롭지만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아이부터 정리를 하는 거야. 어려운 것은 놔두고 쉬운 것부터 좀 정리가 돼야 되니까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수행하면서 생긴 안 좋은 습을 내가 고치기 훨씬 수월하죠. 그 다음에 대상 쪽에서 일어나는 건 고치는 건 수월해요. 그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 쪽에 있는 걸 고치는 건 상당히 시간이 투자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쪽에서 원인은 밖에서 발생했지만 안에서는 그 다음엔 안의 문제잖아요. 내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내 문제가 일어날 때 제일 좋은 거는 일어난 순간 딱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 나를 화를 돋구네. 그럼 어때요?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 뭐 해야 돼요?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 다르겠죠? 그러면 보세요. 화를 빨리 급속도로 가라앉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죠? 첫 번째는 제일 거친 화가 일어났으니까 어때요?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제거는 안 되고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그럼 가라앉히려면 내가 뭘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나한테 있는 여러분 모든 게 정답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도구가 달라요. 그렇죠? 그 화를 다룰 수 있는 나한테 있는 스킬들이 있어요. 그중에 효과적인 게 뭔지 봐야 돼요. 네. 내 문제니까 내 안에 있는 걸 해결해야 되지. 없는데 그걸 갖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화가 날 때 나는 어떻게 했을 때 화가 빨리 가라앉았지? 계속 관찰하는 분은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신속하게 내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 대상을 보고 대상을 바꿀 것인지 제일 쉬운 건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게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대상 쪽에서 대상을 바꿔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의 문제로 다른 것을 처리할 건지. 마음 쪽에서 일어나는 걸 처리하려면 더 복잡한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수행에서는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었을 때 수행하십시오.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뭐예요? 그 말 엄청 듣잖아요. 그렇죠? 마음가짐이 바르게 됐을 때 수행하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고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서는 그 얘기 하는구나. 그죠?
그게 자기 있게 돼야 돼요. 야, 마음가짐이? 그럼 내 마음가짐이 뭔가 잘못돼서 화가 난 거잖아. 그렇죠? 그럼 내 마음가짐에 어떤 내가 걔인지 봐야 되잖아요. 글쎄 그다 수시였죠. 뭐 자연의 이치다, 뭐 마음이다, 수시.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반복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어딘가에서 그 연결고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중요한 키워드가 내가 이해가 안 됐거나. 네, 그럼 말을 계속 반복해서 안 되는 거는 중요한 내용이 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못 들었으면 들어서 안에 장착을 해야 되고, 들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앞뒤 관계를 잘 살펴야 돼요. 네, 내가 그 말 하는데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십시오 할 때 하십시오 해서 수행했는데 계속 화가 나네. 그러면 내 마음가짐에 뭔가가 잘못된 거니까. 그러면 내가 뭐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네, 문의 사의 수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초보자는 생각이 엄청 많아요. 왜? 그냥 생각도 많고 수행해야 되는 생각도 해야 돼. 이거 왜 안 되지? 마음가짐 바르게 하십시오 했는데 왜 안 사라질까? 네. 수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행하는 이유는? 수행하는 이유. 네? 뭐라고요? 수행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왜 해요, 왜? 네? 각자 여러분들 이유가 있죠? 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에서 수행한다는 이유는 괴로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수행하는데 괴롭네. 그러면 괴로움을 증장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난 괴로움을 없애려고 수행하는데 괴로움을 되려 증장하네. 이거. 그게 항상 똑같은 대상인 경우가 되게 많고. 네, 똑같은 경우라면 내가 아직 그 똑같은 대상을 보고 문제를 푸는 능력이 없는 거죠. 문제는 계속 와, 그죠? 네, 문제가 계속 오는데 나는 계속 오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기가 그런데 우기죠. 나는 정답을 냈어. 그죠? 정답을 냈는데 계속 오답이 오네. 그죠? 네. 그러면, 내 답이 정답이 아니란 거죠. 그죠? 괴로움이 소멸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답을 내는 거는 뭐냐면, 불교에서 괴로움이 감소되거나 제거되거나 다른 목적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옆에 출제 위원이 있잖아요. 내 가족들. 그렇죠? 네. 화를 던져 주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 풀어 봐. 그런데 즉시 날라오는 순간 그냥 그렇죠? 열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열려 버리죠. 그렇죠? 왜? 오랫동안 그 습이 들어서 온다. 그렇죠? 네. 야, 열어라, 그쵸? 기밀에도 좀 빼자, 그쵸? 네. 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문제를 아직 못 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금방 뭐 사티력이 좋아서 아니면 마음.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사띠가 없어서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 그쵸? 그러면 앞에 과정을 해야 되는 거야, 앞에 과정.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척할 이유가 있지. 이렇게 네. 뭐 이런 식으로 척할 이유가 분명히 이제까지 해왔을 때는 분명한 자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금방은 막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생각을 막 하죠. 수행자는 이제 그쪽보다 내가 왜 화를 내게 됐을까? 아저씨나 아이들이나 문제위원은 납두고 출제위원은 납두고 내가 왜 그것에 그렇게 반응할까? 그렇죠? 근데 아마 여러분은 그게 오래된 습일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작은 문제에서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계속 던졌기 때문에 온다 이 느낌만 있어도 벌써 그렇죠? 화가 올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처음 올 때는 하트가 왔어요. 그렇죠? 뿅. 그런데 그 하트가 점점 모양이 바뀌더니만 이상한 걸로 와요. 그렇죠? 네. 이해가 안 되는 걸로 와. 그래가지고 이제 소화가 안 되시는 거지.
갑자기 이게 웃음 코드로 이렇게 개그식으로 해가 웃었는데 갑자기 그 말할 때 갑자기 화를 확 내면서 그러니까 아 원래 그런 성향인데 또 바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행 관점으로 보시면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견해가 벌써 불타오르고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싫은 대상들은 불이 들어 있어요. 불이 이렇게 벌써 인정은 안 하지만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화의 불이 딱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렇죠? 즉시 그래서 화가 올라오잖아요. 불을 지른다면 불을 끄기가 어려워요. 그럼 내가 이걸 누르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해봐야죠.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죠. 이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누가 괴로워요? 출제위원은 안 괴로워요. 그렇죠? 네, 표출되기 전까지는 그분들은 안 괴로워요. 그러나 1차적으로 누가 괴로워요? 스위치 누르는 순간 자기가 불타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나한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자신을 자기가 괴롭히는 건데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숙고하셔야 돼. 첫 번째 나를 괴롭히네. 그렇죠? 그 문제를 풀게 되면 웬만한 화는 이제 스위치를 천천히 가겠죠. 야, 팍 눌렀다가 아무 생각 없이 팍 눌렀다가 내가 타네. 그렇죠? 네, 내가 불타오르네. 그렇죠? 내가 일단 타야지 상대를 태울 수 있어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나를 태우면서 상대까지 태울 이유가 있을까? 네, 견해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때요? 나는 안 탄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누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참 지고 있으면 어때요? 자기만 활활 타오르고 있지. 네, 견해를 어떻게 가지실 거냐. 이거는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견해죠. 그렇죠? 이걸 모르는 분들은 내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상대를 괴롭혀서 내 쾌감을 올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나를 괴롭히지 않고서는 타인을 괴롭힐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상대한테 XX 뭐라고 얘기하려면 어디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저기 심연의 마음속에서부터 그 말을 꺼내 올려서 그렇죠? 그게 상대한테 이해되도록 말을 바꿔서 내 입을 뻐끔뻐끔 해가지고 말했는데 상대가 다른 생각해서 못 들었어. 그럼 대빵 화나죠. 그렇죠? 여러분 싸울 때 그러잖아요.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상대가 안 듣고 못 알아들으면 더 화나잖아요. 그렇죠? 견해를 바꾼다는 건 뭐야? 내가 화를 낸다는 게 상대한테 괴로움을 주지만 그것보다 더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럼 나 괴롭히면서 상대를 괴롭힐 수 있어요? 꼭 사띠를 둬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띠 문제와 다르게 견해가 바른가? 그 행위를 하는 코스의 견해가 바른가? 아닌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를 괴롭혀? 나 행복해지고 싶은데 왜 내가 스스로 괴롭힐까? 그래서 이게 엄청 많은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이 하나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대부분의 화를 엄청 많은 것을 수행 안 해도 없어져요. 원천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괴롭히고 타인을 괴롭힐 것이냐. 그래도 스님 상대를 꼭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 괴롭고 싶지 않은데 그럼 나는 안 괴롭고 상대를 괴롭히는 방법 없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안에서 그것을 하고 안 하고 타인을 괴롭혔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마음을 일으켜야지만 그 다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스님, 그 다른 견해는 이제 수행의 범주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가요? 아니죠. 수행이 그게 불교에서 괴로움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괴로움. 불교의 문제는 뭐예요? 괴로움, 그렇죠? 네. 그러면 괴로움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괴로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네,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 네, 수행자들은 대부분 마음이요 그래요. 그죠? 네, 그런데 몸과 마음이죠. 그죠? 네,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 이 몸을, 마음을 안 괴롭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원인을 안 만드는 거죠. 그렇죠? 들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건 그 사람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딱 말할 때마다 입을 쫙 벌리면서 꿀꺽꿀꺽 삼켜요. 그럼 그건 내 거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말했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동의하면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화낼 때 우리는 어때요? 입을 더 크게 벌리죠. 그래 받아 먹죠. 그리고 그게 소화가 안 돼서 화가 나죠. 그렇죠? 네가 왜 나 그런 말을 하냐.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나는 그거하고 동의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하지만 나는 일로 듣고 여러분 대부분 좋은 얘기는 일로 듣고 다 이렇게 내보내지만 나쁜 얘기는 들어가면 쏙. 그렇죠? 꼭꼭 저장하죠. 예. 왜 그러면 그게 습이잖아요. 그것도 습이에요. 내가 나쁜 거를 받아들이는 습. 스님 근데 그 행동의 패턴이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의 그 고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견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럴 때 내가 또 이렇게 생기겠네 하는 그 패턴을 제가 많이 관찰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여기서 이제 살짝 일어나는 여기서 감정들이 있죠. 네, 아니 그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떤 게 일어나요. 네.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좀 이제 이게 딱 관념으로 되면 그게 결정이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 이전에 예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가만히 있을 때 괴롭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두카라고 하더라고요. 그 두카도 별거 아닌데 그 괴로움이 이제 이렇게 괴로움이라고 하기에 좀 좁아있던 그 감정들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제가 그래서 법문을 좀 동영상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삼법인 아니자 두카 그 아나타 그걸로 이렇게 제가 조금 그걸 좀 찾아봤더니 그렇게 해놨더니 이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상황이 이제 없어지고 진행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상황들이 조금 바뀌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제가 되는지 생각으로 그게 다뤄진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 삼먹이라는 뭘 하든 괴로움이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내 안에 전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못 보면 증폭되고 그걸 빨리 보는 사람은 그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자기 나름대로 삼법인을 애우던 스님을 찾건 찬송가를 듣던 뭘 듣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뭔가 그걸 대체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싫은 게 있어. 근데 이 싫은 거를 계속 보면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바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괴로움이 올라온다. 나만의 느끼는 그 전조 증상이 있는데 그게 나타날 때 내가 이제 키워드가 하나 생긴 거죠. 대상이 좋은 대상이 삼법인 보살님의 마음에는 그게 삼법인으로 이해된 거죠. 그렇죠? 삼법인을 떠올리면 사라지더라. 당연해요. 왜 그러면 내가 이 대상을 계속 보면 이 대상과 관련된 감정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대상을 바꾸면 이 대상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사라지고 그 다른 대상을 본 감정이 일어나죠. 이 대상은 화가 일어나는 감정이 일어나는 대상인데 이거는 화는 줄어들고 다른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 대상이야. 그렇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나는 대상을 딱 보고 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오래 가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비가 오네. 날씨가 우중충하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씨가 구름이 끼고 뭔가 감정이 좋고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인식해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로 다룰 수 있어요. 문, 사, 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좋은 정보를 듣고 그게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생각으로. 그럼 풀면 되죠. 근데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걔가 힘이 약하니까 그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커지면 그것보다 더 센 대상이 나타날 때는 생각으로 제어가 안 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마음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레벨이 다 달라요. 그게 별거 아닌 것도 좀 힘든 것, 말을 하는 것도 좀 많이 하는 것도 요즘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힘든가? 이제 이런 또 요즘 그러니까 계속 이게 조금씩 이게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게 대체하는 게 그게 이제 계속 커지면 힘드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조금 내려가고 하는 게 요즘은 그 삼법인의 그 동영상을 제가 일을 좀 수행을 해보면요. 각자 자신의 몸의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수행을 꾸준히 한 몸을 오랫동안 관찰하는 수행자는 그걸 알게 돼요. 내 몸 상태가 이게 큰 문제가 없는 상태야. 근데 안 좋은 상태, 어느 정도 몸이 어떤 상태로 가면 안 좋아진다는 거 알아요. 경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너무 올라가도 이상해진다는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안정적인 그걸 계속 관찰하면 내 몸의 상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쓰면 급격히 안 좋아지는구나. 이것도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다운되면서 화가 찰칵 문제가 탁 나타나요. 그렇죠? 네. 체력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서 좋은 말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괴롭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몸의 상황과 마음의 상황이 딱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이런 상태구나. 마음은 이런 상태네.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안 좋은 상태로 올라간다. 그러면 안 좋은 걸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이 방법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는 수행자는 괴로움이 적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적은 분은 올라가는 기회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서 풀 수 있어요. 대상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대상을 아는 것으로 또는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 마음을 많이 이해해서 거기에 각각의 형태의 문제의 답이 있어요. 근데 초보자는 그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지적인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탐구를 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지적인 수행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문제들을 많이 예상 문제를 알고 있으면 처리하는 능력이 훨씬 더 좋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경험적으로 해결해야 돼. 그럼 팔다리가 고생한다니까. 그렇죠? 다 겪고 난 뒤에 한참 뒤에야 그걸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너무 힘들죠. 네, 딱 요거 있어요. 대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대상을 아는 마음에서의 문제. 그죠? 문제가 딴 데 없어요. 딱 두 개. 대상과 마음.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몸과 마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몸을 전부 많이 잡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견딜만 한데도 그 미리 몸이 안 좋은데라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 견해가 있잖아요. 그 견해잖아요. 자기가 딱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때 딱 일어날 때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마음이 지속되지 않고 거기서 딱 끊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거야. 생각으로 이거 이렇게 계속 가면 내 몸이 망가져.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알고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 그런데 실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볼까? 다르죠. 그러니까 생각에 잡힌 분은 그 생각 때문에 실제를 못하죠. 근데 수행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래? 한번 관찰해볼까? 그렇죠? 그러면 진짜 그런 코스로 가는지. 그렇죠? 한 번으로 하는 게 계속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러면 이 마음을 내가 일으키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음을 테스트 해보니까 무리가 없겠다. 100% 안정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그건 견딜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정교하게. 그럼 그 마음이 얘기하는 것을 안 믿는 거죠. 야, 얘가 또 헛소리 하네, 그죠? 네. 야, 나 골탕 먹이려고 네가 또, 뒤에서 지금 속닥속닥 하는구나. 그죠? 안 속아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분은 어때요? 속는 거예요. 마음이 말을 할 때마다. 야, 너 그러다가 너 병나. 너 그럼 병원 가야 돼. 그죠? 그럼 갑자기 고장나면 뒤에 일을 네가 감당할 수 있어. 그죠? 자신한테 속닥속닥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네, 마음이 속는 거죠. 생각에. 검증을 하셔야 돼. 마음이 말하는 것을 100% 믿는 게 아니라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검증하는 능력이 좋을수록 안 속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지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스님, 그 생각을 어떻게 봐요? 그렇죠? 못 보는 사람은 그거 얘기 못 하죠. 그렇죠? 생각이 자기한테 얘기한다는 거 몰라. 계속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나야.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여러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구별이 돼요. 그 전까지는 더 많이 속죠. 그렇죠? 조금만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나면 어때요? 그렇죠? 후다다닥. 약간 예약세요. 막 쑤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한다는 거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구조에서 하는데 수행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360도로 보는 능력을 키우는 거하고 거의 같아요. 여러분 딱 하나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순간에 아주 다양한 조건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마음한테. 그때 내가 삶에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은 노가 많아. 무조건 안 돼. 그렇죠? 안 돼. 그렇죠? 부정과 불안과 그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을 그게 오랫동안 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도 그죠?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돼서 모든 게 노야, 마음이. 누가 안 좋아요? 네, 본인이 괴로워. 그죠? 근데 이게 오래된 습이라서 멈춰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건 어때요? 삶에 아주 곳곳에 배어 있어요. 지켜보면. 네. 내가 이거 간단한 습인 것 같은데 안 고쳐지는 이유가 곳곳에서 그러고 있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수행할 때 이렇게 딱 본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지해야 돼요, 자기가. 이거 내가 또 습관적으로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관찰하는 힘이 좋아야 되는 거죠. 사방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곳곳에서 내가 그런 행위하는 것, 싫은 마음을 일으키고 긍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마음, 막 다양한 나를 괴롭히는 그 정신적인 문제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다루지? 네. 괴로움을 증장시키는 프로그램만 있구나.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나한테 없구나. 일상에서 그게 거의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네. 굉장히 정교한 자기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고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대상은 기본이고, 그걸 하려면 대상을 보는 거는 아주 기본이고, 그 대상을 보는 것이 있는 마음이 이렇게 대상으로 잡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걔가, 싫은 이거 하려고 하는 상황을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과값만 아는 거예요. 싫은데? 네. 미분데? 그렇죠? 네. 결과값만. 왜? 그게 하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에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걔가 너무 커서 그냥 보여지는 거야. 근데 수행 조금 하신 분은 걔가 자연스럽게 대상으로 잡혀요. 너무 크니까 잡히는 거죠. 그렇죠? 거칠고 크니까. 미세해지거든요. 여러분이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 거친 거는 쉽게 제어가 되고 이제 점점 작아져요. 그때 내가 볼 수 있느냐. 안 보이는 영역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럼 안 보이는 영역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많이 줄여가느냐. 그렇죠? 그러면 괴로운 문제가 가장 적게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밖에를 보는 분은 문제 거의 못 풀고, 그래서 안쪽을 보도록 하고 그 안쪽을 보는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서 그게 개발되냐면 여러분이 괴로움이 나타날 때마다 그죠? 거기에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풀어지죠, 그죠? 감정적인 것에서부터 지적인 문제, 그 다음에 수행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차분하게 풀어야 돼. 그 첫 번째 여러분 푸는 거를 연습이 뭐냐면 감정적인 것을 털어내는 거. 잘 안 털어질 거예요. 특히 보살님들은 감성적인 게 잘 안 털어질 거예요. 그게 어렵거든요. 그 정신적인 그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그 감정적인 요동이 아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셔야 돼. 딱 붙어 있으면 어때요? 얘가 탁 떨면 딱 붙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딱 붙어 있어, 다 있어. 그러니까 얘가 떨면 나도 자동이야, 그렇죠? 그러면 스님 세상에 제 감정이 붙어 있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떨쳐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을 각자의 방식으로 이거를 떼내는 법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이제 수행으로 이렇게 마음이 딱 대상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뛰는지 수행으로 알려줘요. 그런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자기 눈만큼, 지혜만큼 이해돼요. 근데 그게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을까요? 평생 이러고 있었는데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중만 돼 있지 관찰이라는 걸 몰라요. 수행자들이. 왜? 태어나서 이렇게만 살았어. 붙어 있는 상태로만. 근데 관찰이라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관찰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네. 관찰이 뭐예요? 그죠? 네. 관찰이 뭐예요? 네. 관찰이라는 말을 듣고 집중만 해요. 움켜쥐기만 해요. 떨어질 줄 몰라요. 그랬다가 이제 어떤 자기가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기면, 네, 이제 얘를 대상으로 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한쪽을, 마음이 얘가 하나였었는데 얘가 대상으로 보이는 거야. 여러분 몸이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라고 하면 어때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너무 싫죠, 그렇죠? 네, 여러분 처음 수행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막 여기서 뭐가 막 송충이가 기어가고 쑤시고 다리가 막 어떻게 되고 허리가 어떻게 되고 내가 죽겠죠. 대상으로 절대 안 보여요. 거기다 감정까지 일어난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밉다.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때요? 부글부글 끓죠, 그렇죠? 그럼 그날 수행 끝난 거야, 그렇죠? 네. 감정적인 게 막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용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사람이 그냥 미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화를 풀고 싶은 대상이 필요해요. 수행체에 가면 많아요. 수행체 가면 착한 사람만 있을 것 같죠? 못 죽여서 안 다려요. 네. 왜 그러면 마음을 제어했잖아요. 수행체 왔으니까 자기들이 나쁜 마음을 안 일으키려고 꽉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갑갑하죠, 그렇죠? 맨날 화를 내고 막 재밌는 거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어때요? 불만족으로 꽉 차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이 나타나면 어때요? 그 대상은 헤어질 때까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대상이 간다고 없어지냐? 아니에요. 다른 2번 대상이 나타나요. 많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고 싶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이라는 게 참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를 대상으로 보는 능력이 생겨요.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 끊임없이 들어요. 이거 대상이에요. 관찰하세요. 그래 그 첫 번째 얘가 여러분 호흡을 대상으로 보는 거야. 배를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대상으로 보여. 이렇게 붙어있던 반쪽이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반쪽 보고 있는 마음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보이니까 어때요?
마음 쪽에서 뭐라고 수닥수닥 하면 획, 그죠? 수행은 확 날아가고, 그죠? 마음이 막 평상시 하던 대로 돌아가요. 왜? 아직 보여지는 건 아니니까. 이쪽, 대상 쪽은 알지만 마음 쪽은 이해가 안 되고, 그 수행자인데 착해야 되는데, 왜 이런 나쁜 마음이 일어날까? 그죠? 자기를 괴롭히죠. 왜 불자인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난 수행자인데, 막 이러면서, 그죠? 여전히 이렇게 붙어는 있어도 이거가 뭔지 나중에 이제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죠. 능력이 생겨서 이렇게 여전히 붙어 있어도 거기에 이제 감정이 같이 쓸려서 내가 감정처럼 종유돼 가지 않는다. 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분리되려면 이 대상 쪽뿐만 아니라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여러분이 분리라는 이해가 조금씩 생길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요. 마음이 난데, 그렇죠? 암만 스님 마음이 나라고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은 나잖아, 그렇죠? 예, 말로는 마음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막 좋은 얘기 해주다가 한 소리 하면 어때요? 확 돌아서 다음 안 와, 그렇죠? 그렇죠? 마음이 확 돌아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아주 오래된 습이 나를 건들면 나라는 것을 충격을 주면 그렇죠? 확 마음이 안정된 마음은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왜 어렵냐면 여러분은 그 마음을 동적으로 못 보고 정적으로 봐요. 정적으로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동적으로 봐야지 이해가 돼요. 분리라는 말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행의 마음이 동적인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그런 현상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아, 객관화되는구나. 이 내 몸과 마음이 이상하게 대상으로 보이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다른 마음에 대한 견해가 생겨요. 견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각으로 견해를 만든 게 아니라 마음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물 증장시켜서 아, 내가 이해했던 전에 이 세상에 대한 견해와 다른 게 있구나. 실제 그런 게 있구나. 라는 마음이 이해했을 때 다르게 바뀝니다.